한 주간 있었던 이슈를 소개하는 시간, 이슈 체크.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전달하는 시간, 이슈 체크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에 사회에 영향을 일으켰던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해드리는 이슈 체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선전포고, 미세먼지 농도로 인한 사망률, 증가하는 폭행 및 살인 사건, 마지막으로 고 김광석과 딸 김서연 양의 타살 의혹과 관련한 아내 서혜순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메인 소식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5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두려움을 샀습니다. 리용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또다시 북한에게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앞으로 미국의 폭격기들이 영공선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았던 것을 포함하여 모든 자의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덧붙여 지금 유엔 총회에 참가하는 모든 대표단을 포함한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전쟁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 방부는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을 사용하겠다며 군사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여러 언론사들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후 북한이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발언은 정세 긴장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며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암이나 혈관과 관련한 사망률 감소와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의 원인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한국의 호흡기 질환 사망률은 2010년에 약 60명에서 3년 뒤엔 80명으로 증가한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영향연구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미세먼지 농도는 1990년부터 25년 동안 평균치가 떨어진 데 반해 한국은 더욱 증가하여 터키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기 오염 물질 중 하나인 오존 농도도 1990년부터 2015년까지 OECD 국가 평균치는 세제곱밀리미터당 60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아진 데 반해 한국은
세제곱밀리미터당 68 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져 OECD 국가 중 최악 4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000여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졌지만 특히 초미세먼지는 허파까지 스며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연기, 매연, 공장 가스 등을 절약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년 거듭할수록 살인과 폭행 혐의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만 해도 벌써 국내에서 15건의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지난 월요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대낮 길가에서 여성을 마구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당시 염산과 흉기까지 들고 있었지만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희경동에서는 고등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27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비원에게 지각생이라고 거짓말한 뒤 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던 이 남성은 배달원을 모집하던 중 해당 고등학교 한 학생에게 전화를 잘못 걸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70대 아버지의 사건인데요. 2011년 12월쯤 정신장애를 앓던 38살 아들을 살해하고 병으로 숨졌던 거짓말에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매년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밝혀졌는데요. 210여 차례 장애인 급여를 1,8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의 딸 고 김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광석의 부인 서예순 씨가 인터뷰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예순 씨는 손석희 앵커와 30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손 앵커는 취재진의 확인과 제보에 따르면 서예순 씨가 딸 사망 한 달 뒤인 2008년부터 13년까지 하와이에 거주하며 주류 운영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트의 이름을 말하며 사실이냐 질문을 던지자 서예순 씨는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냐며 되물었습니다. 손 앵커는 호놀룰루에서 장기간 같이 계시던 분이 전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뒷조사한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이어 손 앵커는 그때도 가깝게 지내신 분한테 따님 자랑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따님을 만나러 한국에 자주 간다고 했으며 불과 석 달 전에도 딸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주변에 말을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습니다. 서혜순 씨는 내가 김광석의 아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라 그렇게 둘러댔을 뿐 꼭 모든 걸 다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질문에 회피했습니다. 서혜순 씨는 남편 고 김광석 타살 의혹과 딸인 고 김서연 양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에 있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내연남이 있었다는 증언에 맞춰 재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에서 전해드린 고 김광석 씨와 그의 딸 김서연 양의 타살 의혹은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내 서혜순 씨는 딸이 10년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딸의 죽음을 숨겼으며 당시 내연남과 함께 있었다는 제보도 들어오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당시 재산으로는 4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내 서혜순 씨의 지출 내역 모두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전달하는 시간, 이슈 체크입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주진희, 연출의 김정재, 기술의 이혜린,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희였습니다.